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 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길지만 제 억울한 사연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부모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심지어 인간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는 분들이어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과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와 3년째 만나고 있었고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남자친구를 그 부모님보다 더 챙겼고 저 자신보다도 더 신경 썼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직업이 없었기에 휴대전화 요금이 밀리면 제가 대신 내주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남자가 당연히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니까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단지 남자친구에게 헌신한 부분이 많았을 뿐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거의 매주 챙기고 어디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찾아뵙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예뻐해 주셨죠. 어머니의 손길 없이 자란 제가 생각과는 다르게 야무지고 못하는 거 없이 잘 자랐다고 매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아들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정년기에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서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2020년 2월에 결혼 의사를 전달했고 2021년 4월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너무 갑작스럽다고 하십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라도 헤어져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는 31살 동갑인데 운전은 제가 합니다. 남자친구는 면허는 있지만 차가 없어서 제가 자주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줍니다. 아무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제가 잘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만 골라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결혼 정년기에 서로 만나면서 설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쁘게 굴까, 그렇게까지 반대하실까 생각하며 그대로 결혼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가지 계약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고 결제한 금액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0년 11월 어머니께 또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댁으로 식사하러 갔을 때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거 없고 대답을 피했지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이건 내가 대답해야 끝나는 상황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뭐지? 뭐가 있지? 하며 솔직히 남자친구의 단점을 500가지도 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한 점이요 라고 답하고 덧붙여서 하지만 제 단점이 계산적인 면이라서 생각하는데 저희는 부족한 점이 서로 반대라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셔서 나는 우리 아들이 미안하지도 않은데 사과하고 그런 부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왜 이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정도의 반응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날의 일 때문에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카톡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내가 한 말이 오늘 같은 큰 일을 초래했구나. 내가 말하기를 땡땡이는 싸워도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내가 땡땡이를 잘 다룰 수 있으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너무 놀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닮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단점을 말할 때 저희 둘의 관계에서의 단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단점을 말한 거였는데 제가 아무리 당황해서 헛소리를 했다고 해도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정말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건 여담인데 4살 많은 누나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예쁘게 잘 만나왔고 집에 자주 들르며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누나와 현재의 매형이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매형에게 1년 동안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셨대요. 1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며 기다리게 했고 결국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이세요. 심각한 꼰대라고 해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누나가 결혼한 후에 집을 이사했는데도 누나 방을 그대로 유지해 두셨습니다. 저에게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말들이 그쪽에서는 해당하지 않는지 여러모로 이중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혹시나 둘째 날을 보내시면 외로우실까봐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혼자 사십니다. 저와 제 동생을 혼자 키우셨죠.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없이 자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많은 집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정말 좋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시기 전에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쪽 부모님은 불편해서 싫으시대요. 우리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다 자존심이 상하신다며 우리가 부족해서 아들 앞길을 제대로 준비해 주지 못한 것 같다 자존심이 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애들 많다며 대단한 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아들이 정말 귀하시대요. 그래서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장가 보내는 게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일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너무 귀해서 마음의 준비가 어려운 거겠죠. 정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도 아들 앞에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1살인데 보험 하나 없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3년 동안 봐왔고 강아지 2마리 온천시키는데 20만 원을 쓰고 해외여행을 2달 동안 4번 다녀오시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면서 저에게는 못 주겠다고 하시는 것에 비해 아들이 그렇게 귀한 취급을 받는 것 같지 않아 좀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건강한 편도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해볼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에 검진을 시켰는데 동맥경화와 고혈압 직전, 지방간 등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지를 어머님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터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쌀밥에 기름진 음식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건강은 연애하는 동안 저 혼자만 걱정하고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보험을 들어줬고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신 것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둘이서 시작하겠다고 했고, 원래도 저는 남자가 집에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부모님 심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왜 자식에게 희생하지 않겠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시던 분들이 아들의 인생만큼은 마음대로 결정지으려 하시는 걸까요? 원래 고집이 세시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뜻대로 이루고 싶으신가 봐요. 사실 남자친구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여태껏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고 20대 후반까지 놀다가 겨우 취업을 했으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직업은 다소 험난한 직종이라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게 버티는 걸 보고 왜 그렇게 힘든데 버티냐고 물어봤더니 너랑 결혼하려고 라고 답하더군요. 원래도 결혼을 생각하며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말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이유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그의 목표의식을 무너뜨리시니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 지루성 피부염 등 여러 질환이 생겨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울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가 자는 동안 내내 저를 지켜보는 꿈도 꾸었고 저 저번 주에 꿨던 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남역을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 어른께 대신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어머니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강남역에 있는 건물들 중 어디서 뛰어내릴까를 고민하면서 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뛰어내릴 건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내 몸이 부서지고 터져 죽을 생각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설레고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벅찬 감정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아무튼 저도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평생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랑 결혼 못하게 하면 평생 결혼 못할 거다. 40살, 50살까지도 엄마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냐고 했고 나랑 결혼 못하면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분들에 대해 더 이상 정중하게 대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전엔 저를 예뻐해 주셨다고 해도 결국 저는 남이잖아요. 미워하실 수도 있고 상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제 인생이 그분들께는 걱정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끝내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결국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가 사실은 그들에게 소중한 아들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는 그분들을 어른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맏딸이고
아빠는 저를 많이 신뢰하고 믿으세요. 남자친구는 둘째고 누나와 나이 차이가 좀 나서인지 부모님께서 아직 그를 미성숙하다고 여기시고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십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를 아가라고 부르세요. 저희 아빠는 제가 시집갈 부모가 혼자라서 빨리 결혼했으면 하십니다. 여러모로 불안해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처음에 그쪽 부모님이 결혼을 미루려 하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런 마음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어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다. 또한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도 아닌 부모님께서 파토를 내시는 것은 제 인생이 그들에게는 하찮고 작은 존재라 0.001도 배려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조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밀쳐지니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 많이 벌어오고 비록 이혼 가정이지만 저희 아빠는 준비에 두신 게 있어서 도와주실 여유도 많으십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쉽게 결혼한다 라고 하고 남자친구는 잘 가는 장가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 난 그쪽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제가 잘나고 못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멀쩡하고 모자란 점 하나 없이 남부럽지 않게 예쁘게 잘 자란 나도 아빠의 소중한 딸인데 그 정도로 취급받으니 너무 서럽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자랑을 조심스럽게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 아빠는 60대 초반이지만 40대 중반으로 보이실 정도로 자기관리를 잘하시고 멋쟁이라 제 주변에 아빠 팬이 정말 많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셨고 사정으로 인해 친척 손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이 한이 되어 자수성가하시고 현재는 부족함 없이 서초동에 25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어릴 때 돈 없던 게 한이 돼서 지금은 명품 외에는 걸치지 않으십니다. 로로피아나 LS를 즐겨 입으시고요. 5천만 원 조금 넘는 롤렉스 딱 차고 500에서 내리는 아주 그냥 매우 멋있는 성공한 남자예요. 저희 아빠 사치만 즐기는 건 아니에요. 아빠의 힘든 시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 적지 않은 돈을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아빠 차를 끌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라.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와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담기는 했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 안 하고 저랑 제 동생 뒷바라지 다 하며 키워주신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든든한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빠가 여자는 집안일 해야지 얻을 여자가 가부장적이고 그런 마인드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속을 좀 많이 썩였거든요. 그 세월 속에서 아빠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셨고 뭔가 시대에 맞게 많이 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물 생략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시계 하나는 아빠가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예비 사위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도 단 한 개를 안 했습니다. 얼마 전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빠는 절 데려갈 남자는 현금으로 5억 원 준비해와야 한다는 게 기준이었대요.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정도는 가져와야 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빠 기준에 닿지 않는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한 사람이고 아빠는 절 많이 믿기 때문에 저의 결정을 믿으시는 거였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부족해봐서 힘들어봐서 저는 그렇지 않길 정말 바라셨어요.
아무튼 아빠의 기준과 욕심은 그 정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평생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로서 저는 아빠처럼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얘기 들으시니까 제가 받은 서름이 아빠한테는 더한 서름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서 절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얘기 여태 하지 못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혼 가정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집에선 저만 속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발이 좀 넓으셔서 아빠의 하객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빠에겐 저의 결혼이 아빠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이 너댓 개월 남았으니 주변에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빠한테 창피함을 주는 딸이 돼버릴 것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버티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도 부모님을 저버리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고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거 아빠한테 부여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아빠가 알고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불효인 것 같고 이 결혼이 깨지면 아빠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가 결혼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오늘 카톡에 오신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도 자신이 없다고 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잠수 중인데 카톡 얼굴 사진 저희 사진도 없애고 디데이 이런 것도 없애고 카톡도 안 봅니다. 진짜 저 버릴 건가 봐요. 어릴 때 엄마도 저를 버려서 버려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겠죠. 힘들어도 철석같이 믿고 버텼는데 마음이 많이 약한 사람이라 어제 어머님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자신 없어졌나 봐요. 원래도 그런 강단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저 정말 잘 참고 잘 견뎌내는 스타일인데 사실 전 정말 누구보다 약한 심리는 가진 사람이라 이겨낼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제 이야기들을 아는 친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저보다 화해주고 걱정 많이 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냥 모든 거 모른 채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쓰다 보니 새벽 4시간 동안 이렇게 긴 글을 적었네요. 다 읽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시판에 글을 처음 써봐서 그냥 주저리 써봤습니다. 혹시 악성 댓글 같은 것도 여기 있나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와 본 건데 제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도 없이 정신 붙잡고 겨우 쓴 글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판을 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려봤는데 익명이고 그냥 내 고민 여기다 적어보는 게 별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관심 받게 될 줄 정말 몰라서 지금 약간 당혹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지도 못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댓글들, 따끔한 충고 공감, 저를 욕해 주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링크 보냈더니 이 글을 보았나 봐요.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께 어머님이 전화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일들을 한나절이 지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생각하시기에 제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는 카톡 내용 글 모두 캡처해서 보내셨대요. 근데 아빠는 무슨 뜻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이걸 보내라고 보내신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속상해하시고 당황해하시지만 저희 둘과 함께 일단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미련하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주작이다, 꼴보기 싫다 등등의 댓글도 보았고 당연히 남자친구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남자친구 모자란 점 많아 보이는 글이지만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고 많은 사랑을 준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마음이 여태껏 더 컸어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을 강행한 거였고요. 저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생각하시지만 저 심하게 똑부러지고 사람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서는 제 모든 걸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존감 하나 정말 세상 높던 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댓글 보며 울기도 하고 위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질책 또한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분이신지 몰랐나 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지 그냥 노후 준비되시고 몸이 편찮으시다고 설명을 해서 게다가 이혼 과정까지 그런 편견이 있으셨나 봐요. 제 글을 보시고 다시 뵙자고 하시더니 정말 아버지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차도 좋고 꽤나 성공한 사람같이 보여서 그런지 그쪽 집안에서 갑자기 결혼 날짜를 다시 잡자고 말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무슨 오해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든 줄 알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유가 그거였다네요. 바로 이혼 과정에 저희가 돈이 없고 아빠는 아프고 이런 문제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시고 꽤나 좋아 보이니 이제야 다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딸과 상의해보겠다 하고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지하게 너희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생각했다며 직접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쪽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마음 정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파혼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결혼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할 거고 차라리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 단단히 붙잡고 파혼했습니다. 남친도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계속 빌고 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차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는 시댁과 남친이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럴까요? 정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이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